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전민재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첫 입학하고 첫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좀 잘 봤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당황스러웠고 중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경향성이 달라지고 시험 범위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거름 삼아서 본인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 부분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중간고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취약했을 건지 제가 대충 다 보여요. 아이들 분석해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본인 학생들 아니면 학생 본인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소개만 간단히 해드리고 시작하자면 저는 현재 지금 대치명인학원 은평 캠퍼스랑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시험 범위는 어땠냐 조금 특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교과서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았습니다. 항상 7문항에서 8문항 정도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매 중간고사마다 1과 2과가 항상 출제되었습니다. 굳이 하나 다른 점을 뽑자면 작년에는 8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서술형의 한 문제가 더 추가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는 조금 가볍게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 부교재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물론 리얼 모의고사라는 모의고사 문제지를 부교재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작년으로 생각해 보면요, 모의고사 문제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교재 하나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실제로 이번에 시험 범위가 좀 많이 줄었어요. 다만 우리 경신고는 그냥 부교재 모의고사 그냥 교과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단어도 400개를 암기해야 되고 듣기까지도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할 게 조금 많은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처음 들어갔을 때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딱 막상 접했을 때는 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되지? 어떤 거를 병행해야 되지가 조금 감이 안 왔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 이번엔 모의고사예요. 이번에 무려 4개년치가 들어갔죠.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재작년에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4개년치가 들어갔고 이번에 좀 특이점은요, 2021, 2, 3학년도는 리얼 모의고사라는 그 부교재처럼 생긴 문제지에 있는 거였는데 2024학년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올해 보았던 그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자습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공부해, 거기서 낼 테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시험 범위가 많다 보면 학교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아이들 학습량 늘려주고 싶고 많이 공부시키고 싶기는 한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다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죽어나죠. 가뜩이나 교과서처럼 술술 읽히는 지문들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는. 그죠? 그런 것들을 혼자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학원에서 학습시켜줘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기도 조금 버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거는 총 18문항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35문항이나 나와요. 참고로 경신고는 문제 자체가. 원래 다른 학교는 30문항에서 그치거든요. 조금 많아서 시간적인 압박감도 무조건 있었을 겁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학교에서 나가주는 진도 범위와 자습 범위가 항상 이렇게 갈린다는 것 정도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알으셔야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때든지 자습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위주로 학습해야 될 건지 그 방향성을 조금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서는 부스터 복화입니다. 작년에도 이 교재가 쓰였고요. 시험 한 번 보는데 400단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경신고에서 내는 부스터 복화에서 나오는 그 단어의 경향성은 항상 똑같아요. 단어의 뜻을 물어본다던가 유의어, 반의어 간의 관계성을 물어본다던가 혼동어를 물어봐요. 즉 혼동어라는 거는 스펠링들이 있으면 딱 하나 때문에 단어가 달라지는 스펠링 단어들이 있죠. 항상 그런 거를 내기 때문에 그 시그니처에 맞게끔 경신고에서 나오는 그 유형에 맞게끔 모든 변형 문제들을 사실 많이 풀어줘야 돼요. 쓸데없이 막 영어 스펠링을 외우고 있다, 단어 한글만 외우고 있다, 절대로 그래서는 경신고 학생들이 이 어려운 영어 시험에서 살아남기도 조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래 듣기도 부교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부교재 없이 리얼 모의고사에서 시험 범위로 출제되었던 2023-21학년도 3월 듣기만 출제되었습니다. 즉 학습적인 부담감은 작년보다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이거는 냉정하게 많이 줄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원래는요,
이 듣기조차도 부교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듣기의 그 학습량이 부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만 조금 말씀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 학교 시험지를 뜯어봤을 때 어떠한 경향성으로 나왔냐. 압도적으로 지금 물론 부교재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0%로 두었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교과서는 2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그럼 이거 위주로 해야지. 50%나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교과서는요. 한 교과서당 보통 3, 4파트로 나뉘고 퓨처 리딩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교과서 2과가 들어가면 9지문에서 10지문이에요. 그 중에서 7문항 나온다는 겁니다. 즉 7, 80%나 비율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교과서에서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지문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 쉬우니까 한번 쓱 읽고 넘어가요. 왜? 모의고사 지문이 어려우니까. 모의고사 지문 위주로 하다가는 여기서 맞출 수 있는 문제 다 못 맞춘다라는 거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는 암기해야만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1번으로 나왔어요. 학생 기억나나요? 스펠링 하나 써져 있고 쓰는 거 기억나죠? 그거는 학생 혹시 교과서 외웠을까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그래도 정답은 맞췄나? 한두 개밖에 못 맞췄죠. 왜? 암기 못해서예요. 물론 모든 거를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문의 난이도가 쉬운 교과서는요. 이야기글이에요. 소설 읽듯이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정해진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무조건 암기하라고요. 제 학생들은. 모의고사는 불가능합니다. 다 외우지 못하니까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무조건 교과서는 외워. 이 방향성이 안 잡혀 있었으니까 틀렸을 겁니다. 조금 안타깝게도 좀 객관화해서 말하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8문항이 나왔고요. 듣기와 단어는 경신고 항상 나옵니다. 각각 5문항씩 해서 총 10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한 게 없었지만 교과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재별로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 교과서의 경우 객관식은 무난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는 반드시 외워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암기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쉽고 짧은 교과서는 암기가 반드시 동반되어 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경신고만의 시그니처 문항인 단어는 꾸준히 암기하는데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 위주로 조금 암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정답을 맞췄을 때 단어 간의 어떤 관계인지 경신고에선 그렇게만 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 경향성에 맞는 문제들도 당연히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당연하게 학생 스스로가 이거를 문제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듣기 경우에는 이번에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다회독이 보장되는 학습량. 항상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너 고등학교잖아. 고등학교는 사실 대입이라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본인 그 고등학생이라는 그 책임감 때문이라도 걸어 다닐 때 음악 말고 그냥 듣기 좀 들어라.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듣는 학생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렇게라도 들으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셀프 스터디에서 조금 배신을 때렸습니다. 항상 문장어법으로 나오는 거는 셀프 스터디, 그 자습 범위가 아니라 학교에서 출제하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범위에서 많이 나가는데 이번엔 셀프 스터디에서 나가서 많이 킬러 문제로서 작용했던 어법 문제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 다음은 유형별로 분포예요. 이것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50%나 된다는 점. 사실 이거 많이 준 겁니다. 작년에는 70%나 되는 객관식 유형에서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교과서는 무조건 외우는 게 맞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다라는 말인즉슨 문제를 다 안 읽고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솔직히 문제를 다 읽고 푸는 학생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냐? 주제만 알아도 풀 수 있는데 못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은 순서 삽입 어법. 이 부분은 주제가 아니라 유형별로 풀이법이 좀 필요한 거라서 제가 뭐든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문을 분석시킬 때 있어서 반드시 강조하는 부분이 주제를 모르는 문제, 주제를 알매도 불구하고 못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풀 수 있는 그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 단서들을 짚어주면서 지문을 외우지 말고 주제랑 이 플로우랑 단서들을 외워라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유형별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50%나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지문의 주제는 숙지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문을 숙지하냐면요. 그냥저냥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답지에도 주제가 안 써져 있는 지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주제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냥저냥 암기를 합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 지문 속에서 알기 쉽게 도식화를 통해서 주제를 잡을 수 있고 그 맥락을 알 수 있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두 번 보면서까지도 주제가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 삽입 어법 같은 경우에는 풀이법에 맞게끔 매 수업마다 이런 문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순서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매번 짚어주면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돼서 우리 어떠한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된다라는 큰 길만 조금 안내해 드렸는데요. 제가 그것들을 다 적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변형 문제를 줘서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8문제밖에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지금 이 설명회에 주어진 시간은 딱 20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80~90%가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해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7번부터 14번 그대로 다 적중을 한 사례들만 기본적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그 다음에 우측은 제가 학생들한테 주었던 변형 문제 혹은 내신 모의고사를 제가 따로 보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적중이 되어진 문제들만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중이 됐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문을 조금 변형시키셨어요. 원래 여기에 빈칸은 뚫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빈칸을 뚫어놨다라는 말은 앞뒤간의 맥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어차피 정해져 있었거든요. 맥락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논해력을 묻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선지 번호까지 그대로 제가 적중을 시켰는데 문장 삽입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왜 냈냐면 이 대명사를 잡지 못하면은 절대로 삽입 문제 못 풀어. 이 대명사가 반드시 앞에 존재해야 돼 라고 했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제 자랑 잠깐만 드리자면 남자아이들은 저랑 카톡 잘 안 해요. 보통 전화하거든요. 야, 너 이번에 어땠어? 하니까 선생님이 집어준 문제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서는요. 9번 문제인데 빈칸이 그대로 뚫려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따옴표가 전체적으로 다 빈칸이 뚫려 있었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출제한 그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빈칸이었는데 결국에는 푼 게 그대로 나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번 문제였습니다. 어법이었어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신고는 주관식으로도 냅니다. 저는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만 출제시키거든요. 변형 문제를 하고 만들어서.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는데 했는데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이 선지 부분에서 적중을 한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11번입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크게 선지적으로 적중을 시키진 못했지만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가 적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주 문제를 풀어봤던 제가 주는 문제를 올바르게 풀고 오답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었다면 기본적으로 다 맞췄던 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빈칸이 뚫려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제가 주는 아이들의 퀄리티도 물론 제가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문제들도 있겠는데 그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경신고에서 어떤 문제를 좋아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추려서 주거든요. 무작정 안 나오는 문제 풀어봤자 의미 없잖아요. 전략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고 이 제목 같은 부분은 제가 원래 영어로 이렇게 선지를 냈었는데
그렇죠. 영어로 그대로 선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경신고 선생님들이 선지를 바꾸시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똑같이 하면 제가 경신고 선생님이지,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목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만 하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view나 stories 같은 게 그대로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서 살펴보면은 이것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려야 됐었던 것들이었는데 영어로 선지를 제가 아이들에게 냈지만 기본적으로 한글로 바꾸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3번 선지가 정답일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였습니다. 기타 15번부터 24번까지죠. 왜냐면 26부터 30까지는 단어 문제니까 그 이전 것들은 다 적중을 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지, 가르치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요약만 해드리자면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은 경신고, 즉 단어도 있고 듣기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원래는 여기에 부교재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타 학교 대비해서 중간 직후부터 바로 시험 대비를 위한 기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요이 땅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중간 분석해주고 듣기도 스스로 하라 하면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부분을 제가 같이 들어주면서 어느 부분, 발음이 안 들리는 부분이나 단어를 모르는 단어들 다 별표 쳐가면서 본인만의 경신고 1학년 1학기 전용 단어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싹 다 정리시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에게 자습 범위를 제공한다라는 점. 근데 거기서도 5문항이나 출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스로 학습하기에는 버겁다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제가 다 외우게 하느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애초에 불가능해요.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깡암기를 하되 나머지 부분에서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제, 어휘, 풀이법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은 부스터 복합뿐만 아니라 선지를 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주제는 아는데 선지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동의어 반의어도 짚어주면서 어휘 문제를 계속 줄 거거든요. 어휘 문제를 주면서 그 부분에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을 싹 다 정리시킵니다. 결국에 본인만의 단어장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선 풀이법, 순서 삽입,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법이 중요하다. 매 수업마다 제가 그 포인트들을 짚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이 표만 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저에게 제한된 시간들이 너무 제약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냥저냥 시간에 쫓겨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과제를 내주고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어떻게 클리닉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올바르게 다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강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볍게 참고용으로만 넣어 놓았고요. 자, 여기는 맞춤형 컨텐츠 예시로서 이 좌측에 있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진도 교재입니다. 저희 수업 때 나갈 교재고 주간 양측이라고 해서 변형 문제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주간 깨달음이라는 거는 주간지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지문을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워크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 3가지가 메인 교재로 나가게 되고요. 여기는 맞춤형 컨텐츠로서 이 좌측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분석을 해주고 변형 포인트를 짚어주고 단어를 계속 암기해도 모르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끔 놔주고 주제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 지문 플로우 도식화 부분에다가 해주고 경신고에서 나오는 그 시그니처 문제들을 매번 실어주면서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꾸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을 봐주시면 한 줄 플로우, 제가 말했듯이 한 줄만 보고 떠올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실제 시험을 갔을 때는 한 줄만 보고 주제가 떠오르는지 초반, 중반, 후반의 맥락이 떠오르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학생들에게 매번 시험을 볼 거고 우측 같은 경우는 한 줄 해석이에요. 학생 혹시 기억나나? 서술형 5번이 무슨 문제였는지? 해석 문제였어요. 경신고의 특징이 뭐냐면 매번 해석 문제를 출제하고 그 해석되는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해석 문제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장담합니다만 한 10%나 될까? 그 정도 되는 학생들만이 실제 시험에서 올바르게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고 들어가요. 그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려왔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물어봐도. 그만큼 겸손하게, 공부는 겸손하게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안내를 하고 클리닉을 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따로 깔끔하게 문제를 내서 올바르게 본인이 필기를 그대로 필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복습형 손필기장입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내신 모의고사예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학생들이 제가 경신고 나오는 그 문제 규격을 그대로 제가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매주 경신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끔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내신 모의고사도 계속 출제하고 아이들을 풀리고 실전을 연습을 실전처럼 할 수 있는 그 실전 감각을 키워주는 컨텐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마지막 수업 안내 정도는 조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경신고만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시간을 우리 경신고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점까지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는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간담회 끝나고 바로 경신고 학생들 수업이 있거든요. 그때는 뭘 시킬 거냐면 듣기를 꾸준히 하고 중간고사 분석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조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올바르게 교과서부터 모의고사 계속 이미 시험범위 나온 거 알죠, 학생? 예, 짝수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제가 시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다 지금 교재 작업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강 신청을 완료한다라고 하면 듣기 및 단어 그 모든 자료는 제가 사전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연락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수업은요 6시부터 8시였어요. 다만 우리 학생들이 조금 학교에서 조금 방과후 수업을 조금 많이 권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시까지는 절대 못 온다 해서 제가 7시부터 9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학습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1시간 더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붙들어 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더 부족하다라고 하면 의무 클리닉 시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내신 교재는 제가 다 자체 교재로서 말씀드렸고, 비내신 기간에는 수능을 대비하는 것으로서 제가 단연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노하우들이 가득 담긴 자체 교재로서 독해, 영작, 구문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시스템, 사실 관리라는 것도 학생들이 학습한 거를 올바르게 본인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마다 부족한 부분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복습 테스트, 과제 인증, 한 지문 3회 반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따로 진단을 해줄 겁니다. 그 진단한 부분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수준별로 맞춤 과제를 따로 줄 겁니다. 부족한 학생들은 당연히 그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과제가 나가야만 마땅하겠죠. 자, 그 다음은 안 되면 될 때까지로서 지독하게 할 때까지 계속 제가 옆에서 붙들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서는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일일 테스트, 단어 테스트, 수업 시간에 졸았는지 딴짓거리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피드백으로서 문자로 계속 넣어주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번에 시험 본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의 학부모님이 오셔서 원래는 굉장히 영어에 자신감이 없으셨던 경신고 학생의 학부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본인이 목표로 하던 점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학생한테 전화로 들었고, 학부모님이 문자로 와서는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학생이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십사 이렇게 넣어 놓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입이라는 전쟁의 최전선에 놓여지게 됐어요. 그만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방법의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경신고와 수능이라는 그 모든 컨텐츠에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되어 있는 강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파놓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쉽고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성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